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송 TV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뉴스의 사각지대를 여러분께 알려두는 미미송 TV입니다. 특히 지난 며칠간에는 또 정말 지축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느냐? 영국의 뱅킹 시스템하고 싸우고 있다. 이제 그것을 트럼프가 12월 5일 2025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제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뭡니까? 국가안보 전략.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근데 트럼프는 한국의 에이펙에 와서 뭐 한국하고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떤 말을 했냐. 이제 경제가 안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계속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린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요 노그마 경쟁이 아닙니다. 경제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것. 자원이 많은 곳. 첫 번째, 특별히 요즘에는 기름이 많은 곳, 금이 많은 곳, 은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전략적인 히토류가 많은 곳, 그 다음에 히토류 말고 지금은 리튬이라는 게 있죠. 리튬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지, 유통지에서 일어납니다. 이 유통지가 있어야지만 전쟁의 우선권을 갖는다든지 운송을 쉽게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디 일어납니까? 그것은 레이버가 많은 곳. 예를 들어서 생산을 싸게 할 수 있고 또 소비도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트럼프가 이런 현 국가 전략 이 아주 시급한 시대에 왜 시급합니까? 계속해서 말씀 올린 대로 우리는 37 트릴리언 달러라는 천문학적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과감하게 ERS, 즉 테러프를 통해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산업을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도전을 이제 미국 내에서 받고 있어요. 미국 외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경제적인 위기의 시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을 발표한 데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현재 일어나는 가장 큰 외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짓자는 얘기죠. 그래서 2025년 8월 15일 날 트럼프가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이제 푸틴하고 만났을 적에 제가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로부터 콜드 워 1946년 처칠이 발표한 콜드 워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트럼프는 푸틴과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100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트럼프는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안보의 위협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디어에서. 반 트럼프, CBS도 난리가 났고 전부 난리가 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트럼프가 2015년 정치계에 나선 이후로부터는 다 러시아. 잘못되면 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게이트. 전부 다 러시아죠. 그리고 그때 러시아랑 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나쁜 놈. 이것이 정말 뭡니까? 미국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제 반 러시아죠. 근데 그 러시아의 러시안 다스가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갖고 지금 법정에서 조사를 받고 또 이제 굉장한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여태껏 알아왔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나레이션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의 안보의 위협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서?
몬로 닥트린에 의해서.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몬로 닥트린이 무엇인지를 이제 잠깐 보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러시아, 유럽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몬로 닥트린은 1823년에 몬로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근데 1823년 그러면 대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76년 이제 독립 전쟁이 약 50년이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몬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경제 전쟁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무역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그때 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의 어그레션으로부터 유럽과, 그때는 EU가 없었죠. 유럽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몬로 닥트린인 것입니다. 즉 뭡니까? 미국의 이익, 미국의 보호 first, America first가 몬로 닥트린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근방의 주위에 가까이 오지 마.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가장 그래픽하게, 베스트는 아닌데 그래픽하게 나타난 게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는 미사일 사건이었죠. 쿠바에서. 근데 트럼프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포인트는요, 미국을 관여하는 유럽의 세력을 배제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몬로 닥트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는 더 이상 적이 아니며 이제 유럽이 더 러시아보다 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 EU is a bigger threat to America than Russia. 뭐 이거는요, 지축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친미 나라들, 친미 중에서도 이제 유럽,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럽 그 사람들한테 충격 주는 말이에요. 왜 충격 주는 말입니까? 아니 EU가 러시아보다 더 미국에 위협이 된다. 뭐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제 유튜브를 하면서 수년간 또 제 강의, 전략 강의 제가 10년 이상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몬로 닥트린에게 위배되게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민주당 중심으로 해왔던 정책을 반대하고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면 지난 특별히 25년 동안, 2000년부터라고 치자고요. 25년 동안 민주당 중심, 물론 민주당 공화당이 있었지만 정책은 다 똑같았습니다. Basically 그 정책은 되게 컬러 오리엔티드 정책이었어요. 컬러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책을 뭐냐면 DEI라고 합니다. 그래서 diversity, equity, inclusion 해갖고요, 많은 사람들을 컬러, 성격, sexual orientation 관계없이, 또 공부를 많이 한 거 못한 거 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기회를 주자.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merit based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소셜 정책을 써준다는 얘기죠. 결국엔 뭡니까?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것을 바꾸겠다 했어요. DEI 대신에 어떻게 했냐? 드러그랑 싸우겠다. 마약과 싸우겠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약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마약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는 영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아편전쟁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편전쟁 때 중국이 망했습니다. 근데 아편전쟁 시작하기 전에 중국이 제일 세계에서 은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 전에 은이 많은 나라는 어디냐면 사실은 볼리비아였습니다. 볼리비아가 스페니시 엠파이어에서 완전히 아작이 났죠. 금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갖고 500년 동안 이제 털터리가 됐죠. 거지가 됐어요. 물론 이제 다른 또 미네랄이 그쪽에 많지만은 은을 갖고 이제는 500년 동안 아주 극심한 볼리비아, 페루를 착취한 것이 스페니시 엠파이어고 그들이 찾던 금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은을 차지한 볼리비아, 그 다음에 또 금이 많았던 나라가 어디냐? 아이러니하게요,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2017년 볼셰빅 혁명 이후에 어쩐 일인지 유럽에 엄청나게 금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금값이 폭락을 했어요. 너무 금이 많아서.
근데 그 금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나레이션보다 좀 더 이제 공부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영국은 마약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은을 다 누구한테로부터 회수했어요? 중국으로부터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정상화시키겠다. 디버시티 대신에 드러그하고 전쟁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불법 이민하고 전쟁하겠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20 밀리언 플러스를 데려와서 미국의 경제를 폭락시키기 때문에 국가안보 전략은 무엇입니까? 경제가 안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불법 이민자가 아닌 합법 이민자를 통해서 세금을 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약 10분의 1, 500,000 people이 지금 현재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애를 많이 낳죠. 그래서 거의 이제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코리안 아이덴티티가 없어지죠. 우리는 단일 민족, 백이 민족, 그런데 그런 뜻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리안 메인스트림이 이제 애를 안 낳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고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카톡에서 받아보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페이버를 주고 있다. 경제적인 페이버, 국가적인 페이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제 친구 한 분이 이제 교육감에 출마하시는데 국가에서 돈을 줘서 이제는 IT 교육을 시키는데요, 한국 아이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 아이들을 리크루트 해야 된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이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들이 불법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클레임하고 있습니까? 이폭 타임즈도 그렇고, 이것은 조작된 이민이다. 근데 그런 것이 신빙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 저기 남미 저 끝에서 왔어요. 그 경비 누가 됩니까? 돈이 없어서 왔는데. Very interesting. 어쨌든 이들이 와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프리 메디케어를 받고 그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집을 사는데 페이버를 받고 이런 엄청난 페이버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무슨 작전이죠?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는 작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많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물론 이것은 서구 중심의 전략이에요. 서구 유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많은 생산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생산국을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하겠다가 그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체 세계를 보시면서 뭐를 느끼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미국을 약화시키고 있었구나. 이 미국을 다시 강화시키겠다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의한 바 있습니다. 1877년 세실 로즈가 전부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해서 전 아프리카의 그 도리를 했죠.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떠나간 유로피언 미국이 이제는 굉장히 부강을 하고 있는데 다시 미국을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영국이 로마 제국의 부활을 통하여서 전 세계 우수한 민족으로 우성 민족으로 전 세계를 다시 지배해야 된다고 발표한 사람이 사실은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라고 그분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정책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 전 세계 많은 기관들이 세실 로즈의 그룹 그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만든 비밀 클럽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많은 도시, 뉴욕, 새로운 뉴욕, 뉴저지, 새로운 저지,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미국을
유럽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가장 잭을 받은 게 무엇이냐? 그게 1913년 FRB가 영국 중심의 개인 은행으로 넘어간 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영국과 서구 유럽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그들의 콘티넨탈 해양 세력의 적인 콘티넨탈 대륙 세력인 러시아 오소닥스 러시아 약화시키기, 힘 빼기 혹은 죽이기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볼셰빅 혁명이죠. 1917년에 혁명이 일었을 때 트라스키, 그 다음에 레닌, 이 혁명을 주도했는데 레닌은 문인인 것입니다. 그럼 군인은 어디서 왔다고 말씀을 올렸냐? 사실은 독일하고 영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는 사실 미국을 포함한 곳에서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러시아가 이 엄청난 생산력, 자원을 저지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쟁이 이제 이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념은 경제 전쟁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마침내 1991년에 해방됐을 때 다 러시아가 몰락한다고 그랬죠.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그쪽에 지면서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extreme poverty가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아주 안 좋아요. 추워요. 그 대신 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러시아가 힘을 제대로 편 것이 언제냐? 1000년 만에 부활. 그게 언제냐면 바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실은 시작은 2014년 혁명으로부터 마이단 혁명으로부터 시작됐죠. 마이단 혁명은 RFK 주니어, 즉 우리 트럼프의 오른팔 마하 운동의 선두주자이면서 그러면서 미국 보건국장이시죠. 그분에 의하면 2014년 미국에 의해서 일어난 쿠데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RFK가 한 말씀이에요. 뭐 그밖에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마이단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이제 러시아 통치하에 있던 많은 CIS country,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러시아 사람 핍박, 죽이기,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민스크 조약을 독일과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 어겨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 하나가 되어서 나토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러시아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결정적인 마지막 포위한 나라가 누구냐? 우크라이나이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왜 다른 나라보다 중요하냐? 뭐 벨라루스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물론 조지아는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선거에 유럽이 인터피어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 적은 누구냐? 바로 너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는 벨라루스는 좀 북쪽에 있고 조지아는 남쪽에 있는데 사실은 왜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냐? 우크라이나는 뭐를 갖고 있죠? 흑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수출을 했습니다. 곡물, 그 다음에 비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제2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죠. 제1 부동항은 클라인그라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틱. 그 다음에 발칸에 있는 크리미아 반도.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대러시아 전쟁이죠. 우크라이나는 프락체예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부터 전쟁 동안에 약 1,500만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게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젊은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국토를 20%를 뺏겼는데 계속 서방 미디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근데 이겼는데요, 여러분. 국토를 20%를 뺏겼어요. 근데 CBS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20%가 아니라 25%를 뺏겼다. 나쁜 놈이다. 도로 달라. No kidding. 어떤 이게 inconsistency가 있죠. 그럼 뭐를 알 수 있느냐?
루소포비아를 누가 갖고 있느냐? 유럽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러시아는 쫓기는 신세죠.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트럼프한테 또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국도 굉장한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힘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인 약점이 있어요. 빚이 많아요.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아요. 마약 문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경제 전략, 살아남기 하는 전략, 그 스트래티지는 뭐냐?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동남아, 러시아의 자원, 중국의 인구, 인도네시아 인구, 인도의 소비,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15일 날 무슨 얘기를 했죠? 이것은요, 알류산 열도, 즉 뭡니까? 지금 그 베링 해협을 약 60km인데 그거를 지하로 연결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1962년 때 존 F K 때 있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딜레이 됐지만은 러시아는 이제는 이제 미국과 새로운 이제는 경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동안 이제 2022년에 경제가 발전한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러시아 사람은 알아요. 계속 유럽에 침입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1812년에 침입을 당했죠. 그때가 1812년 6월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바로사 1941년 6월 20일 또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항상 러시아의 자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오랫동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루소포비아가 아니라 정말 유로포비아.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갖다 나토에 집어넣어서 어떠한 희생자나 사건이 나면 그대로 쳐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유럽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요새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약 30마일의 벨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뭡니까? 지하 100m, 200m 밑에 모든 무기를 개발해서 벙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걸 쳐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스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쳐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2025년 8월 15일 트럼프가 평화회담을 하자 하고 만났습니다. 이거 푸틴이 안 들면 내가 손목을 비틀어서 생수를 막 때릴 거야. 트럼프는 아주 정말 너무 손자병법을 잘 아는 전략가예요. 이거는 연막작전이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야, 젤렌스키가 2024년 5월달로는 텀이 끝났어. 합법적인지 아닌지 몰라. 사인할 사람이 정당한지 안 한지 몰라. 1번. 2번은 뭐야? 지금 보니까 평화 조약을 하는데 텀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러면 너들 끝까지 싸워봐. 야, 러시아 너 나쁜 놈. 우크라이나 너 바보야. 왜 싸우니? 좀 그러면 싸우지 마. 그래서 지는 척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휴전 조약에 사인을 안 해줬어요. 너희들 둘 중에서 이기는 사람이 평화 조약에 사인을 해라 하는 것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화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어그레션을 스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로 해요? 이 요새 30마일을 푸틴이 가져가야 돼요.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 30마일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를 지렛대로 삼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려는 나토와 유럽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데사라고 가고 있어요. 오데사는 왜 중요하냐? 크리미아로 나가는 최고의 항구인 것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오데사가 만약에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러시아로 넘어간다면 우크라이나는 뭐를 뺏겼어요? 영토 20%, 젊은 남자 한 150만 명,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이제 오데사 뺏기면 어떻게 도관에든 쥐가 됩니다. 랜드락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전체 다 둘러싸이는 거죠. 특히 친러시아, 벨라루스, 조지아,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둘러싸이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시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남자가 지금 현재 고만뒀죠.
왜 그만뒀습니까? $100 million 비리로 그만뒀어요. 근데 젤렌스키는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350 빌리언 자꾸 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3분의 2밖에 못 받았어. 3분의 1 어디로 갔습니까? 120 빌리언. 이것을 누가 어디탈까요, 여러분? 물론 미국 의회가 하는데 미국 의회가 반만이니까 여기는 분명히 일란 머스크가 개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란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갖고 있고 모든 인터넷 액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줄리안 아산지에 이어서 일란 머스크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란은 분명히 트럼프가 한 팀이 되어서 이거를 조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연결되어 있었겠어요? 미국의 의회가 인발브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특별히 미국의 의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캡틴 켈리. 캡틴 켈리 상원 의원이죠. 그래서 상원 의견이 엄청난 도전을 했죠. 트럼프 국가 원수가 말하는 것을 이제는 반드시 복종할 필요가 없다. 불법적인 지시는 팔로우하지 말라라는 seditious 반란적인 일을 했습니다. 군인이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군인은 물론 절대 복종이에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에게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이제는 푸틴과 친하게 지내는 전략이라고 8월 15일에 이어서 12월 5일 날 컨펌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미석만 여러분께 드리는 컨젝처죠.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한국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트럼프는 러시아랑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럼 그들의 공동의 적은 무엇입니까? 유럽이에요. 유럽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로벌리즘이에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커런시를 통일하고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거죠. 근데 푸틴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각각 나라의 사반티. 유럽도 너희 이혼해. 왜 갑자기 전부 암스테르담 계약에 의해서 다 모여갖고 유유의 얼슬라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은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의 the best interest가 아니야. 왜냐면 이민 코타 받아서 막 집어넣어서 어떻게 됐어? 여자들 강간당하고 나라가 바뀌고 있잖아. 이건 유럽 문화가 아니야. 기독교 문화가 아니야. 우리가 그 나라를 건네주고 있어. 이걸 트럼프가 종용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현재 그 스타머, 그 다음에 머츠, 그 다음에 매크론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친러시아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극보수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이기냐고 생각하냐면 이미 유럽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 코너에 몰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트럼프의 정책 1번.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나토를 코너로 몰겠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2년 동안, 3년 동안 강의한 바 있습니다. 나토의 몰락, EU의 몰락, 서구의 몰락에 대해서 강의한 미미송의 유튜브를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다 예언된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유럽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유럽의 해양 세력은 이제는 더 이상 진출이 안 돼요. 아프리카에서 이미 끝났어요. 버키나파소, 말리, 그래서 이제는 나가라. 영국, 프랑스 나가. 자원 더 이상 공짜로 안 주겠어. 이렇게 됐습니다. 또 누가 나타났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카다피. 카다피는 금이 많아요. 러시아부터. 러시아랑 같이. 카다피 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금 다 어디 갔지? 금 다시 줘.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까? 영국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No kidding.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당성이 있는 것과 같은 전쟁이 사실은 대부분 금, 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원, 히토류, 또 석유. 그래서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그동안 전 세계를 500년 동안 지배해온 서구 유럽이에요. 그 서구 유럽의 정책에 반대하는 나라를 그룹을 뭐랍니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다. 일명 우리를 그를 브릭스라고 합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렇게 일어나갔고요. 전부 다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아볼래. 고만 침입해 하는 게 브릭스예요. 트럼프는 이번에 국가 안보 전략을 통해서 브릭스를 인정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유로피안 센트릭의 세계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동양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프리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남미가 스스로일수록 전략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멀티폴라 시대로 가는데 미국이 그것을 주도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는 푸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뭐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푸틴하고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러시아보다 미국의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는 몇백 년 동안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스포크스퍼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정책을 환영한다. 대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는 기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유럽은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돈이 없는지 압니까? 300 billion 달러 유로 클리어에 있는 돈을 동결시키겠다. 왜 돈이 없죠, 여러분? 생산 인구가 없어요. 애들을 잘 안 낳아요.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산업은 누가 시켰어요? 유럽의, 우리 EU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보렐이 얘기했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냈어. 지난 500년 동안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가 분명히 해서 2022년 찍어보시면 나와요. 보렐, B-O-R-E-L-L. 우리는 중국의 싼 노동력과 러시아의 자원으로 성공했다. 그들은 아직 정글이야. 2022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예요. 물론 반대가 조금 있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모욕적인 얘기죠. 근데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럽에는 생산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하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대부분 독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이 이 경제적인 사정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면 EU를 탈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EU하고 나토가 무너지게 되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엄청난 돈과 자원과 미디어의 완전 뭡니까? 엄마처럼 젤렌스키를 포옹하는 그 정책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젤렌스키가 지고 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젤렌스키 정부에 너무나 많은 부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아들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 12월 지금 8일 날 얘기했어요. 그 회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모로코 가보니까 모나코죠. 거기 돈이 많은 데죠. 그 최고 비싼 차 스페셜 차들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50만 불짜리 누가 다 타고 다녀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거죠. 여기서 트럼프 아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니어가. 부패한 나라다. 서민들은 다 뭐예요? 죽고 누구를 위하여? 유럽을 위하여. 그리고요. 셀렉티브 휴. 높은 고관에 앉은 사람들만 모나코에 가서 실컷 즐기고 쓰는 그런 나라다. 이것은 유럽이 누구를 이용하고 있느냐. 러시아를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뿌락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락지 전쟁에 누가 팔려갔어요? 젤렌스키가 팔려갔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피스 계약이 파토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푸틴은 분명히 오데사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요새 30km를 원합니다. 요새 30km는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도네스크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네스크의 3분의 2는 이제 푸틴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요. 요새 30마일이 있어요. 그 30마일에 유럽이 또 트럼프 전에 미국이 엄청난 지하 개발을 해놨습니다. 왜? 타겟이 누구예요?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러시아.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미국.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내셔널 시크릿을 위해서 몬로주의로 가겠다. 몬로 닥트리는 반유럽이에요. 유럽이 우리를 인터피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푸틴은 시간을 벌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야, 젤렌스키 믿을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사인했는데 젤렌스키가 아니라면 어떡할 거야?
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크리미아 반도에 있는 오데사, 한국. 오데사를 뺏기면 우크라이나 끝납니다. 도가내 둔지예요. 나갈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러시아한테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러시아를 한 방에 쳐부술 수 있는 5분 거리에 안에 있는 유럽의 요새기지, 즉 뭡니까? 도네츠크에 있는 30마일 기지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 전쟁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반 트럼프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즈나 이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전쟁은 프로 러시아로 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에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더 이상 뭡니까?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습니까? 어제 만났죠. 2025년 제가 계속 날짜를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12월 그 8일 날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싸우겠다. 영토를 포기 안 하겠다. 지금 뭡니까?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얘기죠. 그럼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받았어요? 현재 스타머, 머스크, 그다음 매크론의 셋이 같이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럽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 사람이요. 반드시 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계속해서 오데사를 향하여서 그리고 30마일 뭡니까? 도네츠크에는 30마일 기지를 봉쇄기지 그 전략기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제적인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했을 때 저는 분명히 러시아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락지 전쟁이다. 즉 유럽이 유도한 전쟁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푸틴의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물론 무기를 대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략적으로 내셔널 시큐리티에 더 이상 러시아가 적이 아니고 유럽이 더 적이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실은요. 지금 자원이 없고 인구가 없고 기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러시아의 300 빌리언 달러를 유로 클리어에 봉쇄시켜야 되는 어디예요? 유럽. 이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죠. 또 러시아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브릭스를 갖고 있어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누가 이겼어요? 500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